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130년 전통의 고등학교. 1966년 우리나라 최초로 관광교육과정을 도입한 유일한 고등학교인데요.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한 학교답게 등굣길 풍경도 예사롭지 않죠? 각 학과 및 동아리 학생들의 다양한 이벤트로 시작하는 활기찬 하루. 관광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특별한 학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그우먼 김리나입니다. 여기 우광로입니다. 여러분들 우광로가 어딘지 아세요? 우광로는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외곽으로 밀려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는요 교육기관들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은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기 바로 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팔로미!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곳.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였던 영어학당은 2001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도 지정되었는데요. 1892년에 미국 선교사였던 존스 여사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고등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한번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리나 낭낭 18세 고등학생으로 돌아갈게요.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기 입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입학하려고 제가 오늘 여기 짱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짱 만나야지. 오늘 에이. 취업과 진학을 위한 맞춤형 수업은 물론 학생들의 주도로 직접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가 이것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학교 복도라는 곳입니다. 복도. 여기 보시면은 그림과 또 옆에 그림이 붙어 있네요. 어유, 누군가가 앉아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네. 이 학교 대빵이 맞으신가요? 네, 저 대빵이죠. 대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그러면 대빵님, 저 1일 체험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아,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체험을 한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외식 조리과.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라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라떼는 도시락 싸들고 다녔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한 최고의 인프라는 이 학교의 자랑. 한식, 양식, 제과제빵 등 실습에 맞는 최신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한테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무 열중해서 친구들한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있네요. 가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네. 이거 오늘 포장해 온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이게 모든 것들을 1인 1실습을 통해서 3가지 감자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좀 독특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짝 네. 궁금합니다. 현장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식실, 양식실, 제과제빵실이 다 독립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 교과마다 특색 있게 요리를 실습 위주의 이제 교과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현장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호텔로 취업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약간 탐나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어디선가 수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가보시죠. 관광고등학교인 만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심화 교육은 필수겠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원어민 선생님과 재미있고 수준 높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잉글리시, 뷰티풀. 아까 전에 제가 영어학과 맞나요? 네. 영어학과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네. 못하겠더라고. 우리 학교 자랑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학교 자랑이요? 네네네. 아, 너무 많긴 한데 일단 그 중에서 한 가지 말해보자면 일단 저희 학교는 다양한 글로벌 유학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나 유학 같은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려도 뭐 금전적인 부담 없이 외국에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이가 조금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입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네, 당연하죠. 만약에 오셔서 어학연수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희망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기회를 줍니다. 대박이다. 저희는 관광 계열의 특성화고인데요. 우리가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고졸 취업을 우선적으로는 하지만은 사실은 고졸 취업만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 트랙의 근간은 1학년 때 진로를 빨리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뭘 결정하냐면은 취업할 것이냐, 아니면 동일계 대학 진학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 1학년 말에 결정해서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유학 프로그램, 또 진학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서 졸업해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나가자는 프로그램이 2.5 트랙 진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끝난 줄 알았죠? 이제 동아리를 볼 텐데요. 현장 실무형 동아리 한번 같이 보시죠. 동아리 활동 역시 카지노, 칵테일, 바리스타, 항공, 호텔 등 관광 실무에 특화된 활동들로 이루어져 조기에 전문적인 실무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학교를 둘러보고요. 한 친구를 지금 모셔봤습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외국분을 제가 헬로.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생긴 것도 외국인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을 잘못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학교 오고 나서부터 한국어 실력도 늘어나고 외국인 친구들과 이제 많이 사귀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이나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 토픽,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이제 그런 거리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 학교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후배들이 들어올 텐데 우리 후배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 어때요? 네, 좋아요. 후배님들 국제관광고등학교로 오세요. 네, 화면을 보니까 정말 교육 현장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구나 실감이 납니다. 자, 계속해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이현중 교장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야, 고등학교가 제가 다니던 때와는 좀 다르게 대학교 같은 느낌이 참 들어요. 원래 저렇게 과도 다양하고 그리고 뭐 자유로운 분위기인지 요즘 특성화고 트렌드의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성화고의 트렌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요즘 뭐 세상 변하는 게 스포츠카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길도 없이 드론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와 다르게 우리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을 하다 보니까 산업구조, 일자리 구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특성화고는 우리나라 60년대, 90년대까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공단들이 생기고 그런 제조업 중심에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순한 실무의 그 인재를 양성하는 공고와 그다음에 백오피스, 격리직이라든가 회계직, 금융직 이걸 지원해주는 상고. 그래서 공고와 상고들이 그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고 전통적인 그 제조업 중심에서 신기술 산업으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성화고들이 이제 이거에 발맞춰서 이제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기술 산업이라고 하는 바이오라든가 또는 항공이라든가 또는 그 반도체 예.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로 개편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고요. 또 서비스 산업이 강화되다 보니까 뭐 관광이라든가 조리 또는 애견, 뭐 보건 뭐 이런 학과들로 이렇게 학과 개편 재구조화들이 많다 보니까 특성화고는 괜히 바쁘죠. 그래서 쫓아가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이 특성화고라고 하면 사실 네. 직업계 고등학교로 또 알고 있는데 네. 요즘 특성화고의 트렌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학과 네. 수업이 취업에만 맞춘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국제관광고등학교는 4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직업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 직업교육의 정체성, 이 특성만 가지고서는 학생의 진로를 다 열어줄 수 없다는 거죠. 네. 세상의 변화를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직업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 진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일계 대학 진학을 통해서도 진로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의 특성도 가져와야 되는 거고 또 저희는 관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외국어 교육을 하려면은 직업교육 시스템까지는 안 되니까 외고와 그 특목고 네. 이런 특성도 가지고 와서 외국어 교육해야 되는 거고 또 학생들을 현장에 내보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거든요. 네. 그 인성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안학교 특성.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직업교육의 그런 정체성을 기반을 두면서 거기에 일반고의 특성, 특목고와 외고의 특성, 그다음에 대안학교 특성들 잘 서브해서 그래도 세상이 변하는 것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특성화고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졸 취업뿐만 아니라 이 동일계 대학 진학을 통해서도 변화 일자리 구조와 직업의 트렌드도 맞춰야 하고 교육 이 과정과 진로 교육 체계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변화가 네.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고교 학점제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교처럼 이 학생들이 또 직접 과목을 선택을 하고 점수를 이수할 수 있는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제 점수를 이수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교 학점제는 이제 일반고는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하지만 특성화고는 올해 2022년도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학습자가 과목 선택권을 가지고서 본인이 선택하는 그런 교육과정 편성인데요. 학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수강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평가는 성취평가제를 제공해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성취 기준에 만족하면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과목별 수업의 수가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면은 그 학점을 취득하고 이수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미이수하게 되면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면 되고요. 형태는 학과 내에서도 학점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학과 간, 다른 타학과하고도 연계해서 선택할 수 있고 또 네. 학교 간에도 공통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학교 담당 밖에 교육자원들하고 결합을 해서 또 학교 담당 밖 그런 교육 요소들하고 결합해서 선택해서 이런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방향성도 옳고. 네. 근데 사실은 문제는 이런 좋은 정책,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이 좋은 정책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것을 담기에 굉장히 버거운 것.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고교 학점제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제점을 보기보다는 이걸 잘 활용하자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를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관광을 전공하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직업만 갖고 평생 살지는 않거든요. 네. 거기서 약간은 좀 넓어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골프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럼 호텔리어 하는데 골프 과정을 왜 이수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호텔 서비스 산업에 하지만은 또 골프와 관련되는 여러 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학점을 통해서 미리 맛보면은 인생 살다가 자신의 진로를 옆으로 확장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는 학교에서 잘만 활용하면은 아주 좋은 약이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진로를 딱, 난 이 길로 가겠어. 네, 네. 빨리 정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네, 또 네. 반면에는 또, 나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네, 네. 진로를 정하지 못한 네. 학생들에게는 이 과목을 직접 선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어떻게 네. 해소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내가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 내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괜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모든 진로는 1학년 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입학해서 자기 진로 적성이라든가
자아 정체성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고 2학년 때부터 내 진로와 유사한 가까운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1학년 때 또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취업을 바라거나 이 대학 진학을 바라는 학생들의 목표에 따라서 또 진로 시스템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각각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학교에는 그 진로가 3가지 트랙입니다. 고졸 취업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동일계 대학 진학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유학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유학과 그다음에 고졸 취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그 트랙을 잘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 진로 적성을 파악하고 자아 정체성을 발견한 다음에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하는 것을 1학년 때 마치고 나서 내가 유학을 해결할 것 같으면 유학 지원 과정을 제가 2년 동안 운영하는 거죠. 2학년 때부터. 내가 대학 진학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거야라고 하면은 2학년, 3학년 2년 동안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들을 우리가 준비 이렇게 해주는 거고 네. 고졸 취업이다 그러면 또 취업을 2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건데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그런 트랙을 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만들어 놨어요. 약간 유학을 위한 글로벌 지원센터, 동계 대학 진학을 위한 진학 지원센터, 네. 그다음에 취업을 연계해 주기 위한 취업 지원센터를 구축을 해놓고 네. 3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1학년 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로 시스템의 정신은 뭐냐면은 네. 1학년 때 빠르게 결정하자. 1학년 때 정확하게 결정하자는 거예요. 1학년 때 정확하게, 2학년 때부터 빠르게. 3학년까지 단단하게. 이게 우리 진로 시스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전문적인 조직들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시간을 또 아끼고 선택의 폭은 넓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학교장이라는 위치가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교육관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가슴에 불을 지피지 않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그 불을 지펴주면 그 불은 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가슴에 불을 지피면은 그건 절대 안 꺼져요. 그리고 그 일은 재밌고 또 성장 동력, 네.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런 학교를 다녔었죠, 어렸을 때. 지금도 학교가 큰 변화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공급자 중심의 학교, 표준화 대응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교육 서비스를.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의 그 열심히 그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이 앉아서 받아 먹으면서 학생들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셀프, 학생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비껴놔줘야 됩니다. 애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비껴놔주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수업도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고 뭐 진로라든가 자치활동이라든가 모든 문화들이 학생 중심으로 되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작년부터 실천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일단 신뢰가 가져. 왜냐면 선생님들이 우리를 믿는다고 하니까 너희를 신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용의 규정도 다 없앴어요. 교복에 어울리는 색조화장, 염색, 파마, 장신구를 저는 찾으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충분히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애들이 넘어서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야, 그게 그래서- 참 큰 신념인데요. 예. 네. 그래서 들어올 때 교문 들어올 때도 아침 행복해야지 하루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네. 교문지도 같은 거 없습니다. 아침부터 굿모닝 해피스쿨 해가지고 야. 그냥 늘 잔치하듯이 애들을 맞이하니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신뢰가 회복하고 네. 공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학교 문화가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졌습니다. 예. 뭐 학생 주도로 자유롭게 성장을 지지하는 학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네, 대한민국 공교육을 바라볼 때 늘 안타깝습니다. 교육자로서도.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네. 아까 스포츠카 드론 말씀드렸는데 학교의 변화의 노력은
자전거 페달링으로 쫓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가 페달링은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너무 벌어지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기에 너무 공교육은 버거운 엔진을 가지고 있고 너무 무겁습니다. 좀 덜어내야 됩니다. 네. 학교는 좀 더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혁신을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뭐 수업 혁신이다, 무슨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혁신은 혁자는 가죽혁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까지 벗겨놓은 형상인데 그러니까 머리까지 벗긴다는 거죠. 정신개조까지 하는 게 혁신인데 눈화장 고치고 색조 화장만 바꿔놓고 화장하고 내가 혁신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은 정말 머리가죽을 벗기는 그런 혁신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는 1892년도에 개교해서 130년 맞은 학교인데요. 또 우리가 60년대부터 일찍이 관광교육을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한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세계적인 인프라와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와 진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얄팍한 우월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준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